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 계열 아에라도토 포털에 올라온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스가 총리 나는 리스트를 보지 않았다는 치명적 실언, 기묘한 회견을 낳은 관방장관 시절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총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실수를 저지른 것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접근한 내용과 아베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된 원인이 기자회견에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설명부터 볼까요?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6명을 왜 임명해서 제외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스가 총리에 대해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10월 6일자 아사히 신문 사진이군요.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자 105명 중 새 회원 후보 6명이 임명되지 않은 문제가 정권의 발목을 흔들고 있다. 출범 직후 70%를 넘었던 지지율은 불과 며칠 사이에 50%대까지 급강하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주요 파벌을 등에 업고 요란하게 총리 자리를 꿰찼지만 단독 회견도 소신 표명 연설도 하지 않은 채 첫 출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준비 단계에서 무덤을 판 격이다. 나는 리스트를 보지 못했다는 발언이 튀어나온 것은 10월 9일 아사히 신문 등 3개사의 스가 총리 그룹 인터뷰 막바지였다. 내각기자회 가맹 상근 소속 출입기자와 일부 프리랜서 기자가 참가하는 공식 총리 회견이 아니다. 아사히, 마이니치, 지지통신 대표 기자가 그룹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스가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실내에서는 뽑히지 않은 기자들이 그 문답에 귀를 곤두세웠다.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기묘하고 불가해한 의식이었다. 왜 이런 자리가 준비됐는가? 앞서 엿새 전 스가 총리는 도쿄 시내 팬케이크 가게에서 완전 오프 더 레코드의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한 곳은 내각기자회에 소속된 19개사 중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 교토 신문을 제외한 16개사. 그러나 이 비공식의 회합이 팬케이크 덧글이라고 야유받아 유권자로부터 정권과 미디어의 유착, 밀실이 아닌 장소에서 설명을 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관저는 이런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그런 자리를 마련한 터였다.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관방장관이라는 입장에서 기자와 연일 대치해온 스가 총리와 그 주변은 한 기자회견의 대응 실패가 아베 정권 와해의 계기가 됐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회견은 금년 2월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직접 전국의 초중학교 등에 일제 휴교를 촉구한 통상적인 총리 회견이었다. 그날 평소처럼 일방적으로 회견을 마치고 내려오는 아베 총리에게 행사장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이를 계기로 사실상 관저가 지배하고 있던 총리 기자회견은 불가하게 돼 버렸다. 이후 코로나 대책을 이유로 회견에 참석할 수 있는 기자의 수를 제한하는 등 관저는 철저히 총리와 기자의 일대다수 회견을 거부하고 있다. 원래 내각 총리가 되겠다는 야심이 없었다고 공언한 스가 총리는 역대 총리처럼 때론 권력의 무시무시함을 드러내면서 기자들을 논파하고 때론 말잔치를 벌일 재주가 없다. 그냥 관방장관으로서 총리에 대한 비판을 주고받고 지키는 정도의 경험, 스스로가 최종 책임자로서 정면에 서서 유권자를 납득시킬 언변은 없다고 자각하고 주위에도 그렇게 말을 해왔다. 그룹 인터뷰라는 형식은 스가 총리의 속내를 헤아린 관저의 대책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튀어나온 나는 리스트를 보지 못했다는 발언은 치명적인 실언이었다. 한 나라 총리의 말로는 너무 조심성이 없었다. 총리가 보지 않았다면 누가 그것을 명단에서 삭제했겠는가? 그 이유를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니 그 문건을 내라고 야당은 추궁할 게 뻔하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위원회를 앞두고
볼만한 공격 소재를 던져버렸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가토 관방장관이었다. 정례기자회견에서 결재문서에 105명의 명부를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그 자료를 자세히 보지 못한 것이라며 아베 정권 때처럼 상투적으로 얼버무린 것이다. 네, 칼럼 말미에 이런 대응은 잘못되었다며 어떤 판단에 근거해 임명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했다고 자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맺고 있는데요. 임시국회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실패라기보다 여태껏 그런 식으로 경영하고 성공한 사람이니 그렇다. 이제 와서 도망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설명할 걸 그랬다. 리스트 안 본 발언이 사족인 건 분명하다. 봤다 못 봤다를 말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결정에는 행정의 장인 내각 총리가 지는 것이다. 이것으로 된다. 총리명의 행정문서라도 총리 자신이 훑어보지 않는 것은 허다하다. 실패 발언이 아니라 진솔한 발언이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지는 받아들이는 쪽 나름이다. 다음은 거부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말할 수 있다면 확실히 설명을 하면 될 뿐이다. 보지 않았다고 해서 몰랐던 일이 아니다. 왜 그걸 혼동하는가? 전혀 몰랐다면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알아낼 책임이 있을 것이다. 공문서 조작이니까. 아니라면 공문서 조작은 이 나라에서는 이제 죄가 되지 않는 건가? 하긴 몰랐을 리가 없고 부하가 마음대로 법을 어겨서 이렇게 일을 저지를 리가 없을 것이다. 요점은 물타기와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의도밖에는 느낄 수 없다. 야당은 끝까지 추궁하기 바란다. 이 가토 장관은 후생노동성 장관 시절부터 코로나 대책에 대해 장관 노릇을 하지 않았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 아베 정권 이전부터 학술회의의 권한을 다른 곳으로 옮겨 회의의 기능 축소가 도모되고 있었고 간섭도 받고 있었다. 저건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야후 댓글은 야후 여론조사와 크게 어긋난다.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임명 거부에 대해 납득 안됨이 65%, 납득이 33%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의 댓글은 3에 아닌 게 10이다. 놀랍다. 돌쇠 한마디.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수장이 말실수 때문에 기자회견을 그리 무서워해서야 원. 스가 총리의 첫 출전 기다려집니다만 과연 일본 야당 공격력이 어떨지요? 팝콘 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